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34살 결혼한 지 5개월 조금 넘은 유부녀입니다. 다들 그렇듯이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남편과의 일 때문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바닥도 좁고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분야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일 때문에 공통으로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작년 12월 예식장 잡은 이후에 지금의 사무실에 입사했습니다. 지지난 주말에 남편과 간만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탈리안 음식점에서요. 평소 찍지 않던 음식 사진을 찍길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사진 찍기 시작한 게 올 초부터였네요. 그러더니 카톡 단톡방에 올리길래 나도 보자 하면서 봤지요. 신혼이라 달달하네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야근입니다. 뭐 이런 답변들이 달리더군요. 단톡방을 끄면 대화방 리스트가 쭉 뜨잖아요. 단톡방 바로 밑에 남편 사무실 여자의 대화방이 있더군요. 그 아이가 성격도 좋고 이쁘고 센스도 있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젊은 시절 절 보는 것 같아 애정이 가던 애였습니다. 물론 얼굴도 봤고 남편이랑 친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경이 안 쓰였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별일 있겠나 싶었어요. 단톡방에 그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따로 사진을 보내더군요.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간만에 데이트였기 때문에 그냥 얘한테도 보냈어? 무슨 얘기해? 하면서 대충 사진만 넘겨보고 말았습니다. 웃긴 사진, 서로 키우는 동물 사진 이런 것들 보내더군요. 저희 집도 고양이를 키우고 그 여자아이도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뭐랄까 그 때문에 친해진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일요일 낮이었는데요. 남편의 핸드폰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낮잠 자는 남편에게 핸드폰 좀 쓰겠다고 말했고 남편은 비몽사몽간에 그러라고 했고 저는 남편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의 카톡방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애에게 친구와 호텔 간다더니 잘 도착했니? 라며 말을 걸고 그 여자애는 잘 받아주고 위로 올려봤더니 남편이 그 여자에게 덕분에 영화 잘 봤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 다 읽어보기도 귀찮아서 스크롤을 쭉쭉 위로 올려봤더니 시시콜콜한 대화들이 엄청 많더군요. 서로 술집에 안주를 찍어보내고 2차에 합류하자. 어제 잘 들어갔니?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오늘 같이 해장할까? 밀푀유 먹으러 갈래? 제가 줬던 웃긴 자료들과 제가 추천했던 맛집까지 그 아이에게 고스란히 가고 있었습니다. 저 밀푀유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남편을 깨웠습니다. 이 여자애와의 카톡 이거 뭐냐고 했더니 대번에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딱 두 가지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카톡을 남들에게 보여줘도 너넨 떳떳하냐? 내가 너처럼 하고 다니면 당신은 괜찮겠냐? 였습니다. 고민도 안 하고 나오는 대답은 괜찮다 였습니다. 영화는 뭐냐고 물었더니 여러 사람이랑 같이 봤답니다. 지금 남편은 제가 그건 잘못 들은 거고 여러 사람들과 약속이 파토되어 그 여자애랑 시간이 남아서 그냥 본 거라고 주장합니다. 뭐 결론은 둘이 본 거였지요. 저 바보 아니고 오히려 인간관계와 관련해서는 영민한 편에 속합니다. 여자치고는 담력도 있고 말빨도 좋습니다. 또 제가 있는 분야는 영업은 아니지만 정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이라 내용 파악도 빠삭합니다. 물론 남편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커졌겠지요. 여튼 딱 느낌이 왔습니다. 불륜이나 바람은 아니지만 얘들 썸이구나.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고 저도 처녀 때 그냥 연락을 씹어버리긴 했지만 유부남들의 연락 많이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불륜으로 가기 전에 길목에서 이들을 잡아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구나 하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잘못해서 부모님께 맞을 때도 그렇게 서럽게 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미친년처럼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있었더니 남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기분 나쁜 거 이해해 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고 떳떳하답니다. 나가달라니까 안 나간다고 버티다가 제가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쌍욕하기 전에 나가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샤워를 하고 그날은 못 들어올 걸 알고 아예 회사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은 여자애한테 쌍욕한다고 해서 나간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게 뭐 얼마나 큰 이유인가 하겠냐마는 결국엔 쫓아내고 현관문 비번 바꿨습니다. 나가면서 힘들게 하려고 지갑 내놓으라 해서 카드를 압수하려고 하니까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2개만 일단 뺐고 내쫓았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장기화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문자가 왔더군요. 자기는 지금 사무실이고 나는 떳떳하지만 행동은 경솔했다. 네가 기분 나쁜 거 이해한다. 다른 여자와 불필요한 접촉 피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요지는 본인은 결백하고 다만 제 기분에 대해서 사과는 하겠다더군요. 불필요한 접촉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확인도 불가능하고 도대체 무슨 사과인가 싶었습니다. 그 다음날 서로 각자 출근을 했고 낮에 회사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만나자 했더니 못 나오는데 왜 그러시냐고 묻더군요. 유부남 꽃인 여우 꼬리표 달고 싶지 않으면 나오라 했습니다. 뭐 결국엔 못 만났죠. 그 여자애를 만나면 취소하려고 했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여자애를 만나지 않게 되어 저는 선약 장소에 갔습니다. 한 9시 반인가 10시쯤에 문자가 와서는 이러쿵 저러쿵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현관 비번 바꿨네. 문 좀 열어줘. 나 옷이랑 USB가 필요하다. 였습니다. 읽는 분들은 아시겠죠? 주제가 미안한 것인지 옷인지. 정신 못 차렸구나 싶어서 제 심정을 구구절절하게 적은 장문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부인에게 받지 못하는 자극과 설레임을 그 여자에게 받아놓고 너는 떳떳하다는 거냐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참 구질구질하네요. 집에 와보니 남편은 어디로 간 것인지 없었어요. 그 다음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 있는데 문자가 옵니다. 자기 집 앞이랍니다. 미안하답니다. 정말 미안한데 옷 좀 갈아입게 해달랍니다. 그게 싫으면 아침에 제가 나간 뒤에 집에서 옷만 갈아입을 수 있게 해달랍니다. 이번에도 주제는 옷입니다. 그래서 옷이 필요하면 시댁이나 회사로 보내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본다 했습니다. 그 여자애 때문에 자존심 상한 아내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자아이가 옷 못 갈아입은 널 어찌 볼지 걱정되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대요. 집 앞에서 벨 한 번 누르지 않고 문 한 번 두드리지 않고 사라집니다. 수요일이 됐는데 남편한테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하냐 물었더니 술 먹으려고 친구랑 만났대요. 거기서 꼭지가 돌았습니다. 한가해 보이더군요. 차라리 조언을 얻으러 만났다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말투가 어눌하고 조용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나 지금 땡땡 만나서 술 먹으려고 하는데 라며 해맑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날 대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거기다 대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남편은 황당해하지만 저는 정말 결혼 생활을 계속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낮잠 자다가 얼떨결에 걸린 카톡 가지고도 이 모양인데 이 사람 정말 마음 먹고 바람 폈거나 쉴 때 치려고 마음 먹었으면 저를 정신병자로 몰 수도 있겠구나 하는 무서움이 들면서 겁이 났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이 됐는데 진짜 이혼할 거냐고 묻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모든 SNS를 끊었습니다. 진짜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금요일이 되어 출근을 했는데 뭔가 촉이 이상한 겁니다. 처음 카톡을 봤을 때 캡처해놓지 못한 것도 안타깝고 사무실에서는 메신저를 쓸 테니 더 다른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요. 전화를 걸어 아이디와 비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안 내놓으려고 귀를 쓰더니 결국 내놓더군요. 접속한 메신저의 대화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수학은 그 여자애는 유부남의 연락을 받으면 안 된다는 개념이 없는 것 빼고는 남편에게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상사가 예뻐해주고 술 사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는 정도였죠.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여자애가 다른 여자를 얘기하면서 예쁘다고 하니까 남편이 넌 단아하게 예쁘다 이 난리. 영화도 둘이 본 게 확실하더군요. 그 여자애와 남편이 낀 술자리가 파토가 나자 여자애는 혼자 영화를 보고 간다고 했고 남편은 나도 볼래 하면서 영화를 골랐더군요. 그날 전 집에 일찍 오면서 남편에게 약속 있냐 물었고 약속 있다기에 혼자 밥 먹어야겠네 라며 잘 놀다 오라고. 집에 일찍 왔길래 술 많이 안 먹었나 봐 이랬더니 응 하던 그날의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또 어느 날은 마누라가 회사 근처로 출동하니 장소를 이동하자고 여자에게 말하고 또 어느 날은 아내가 오늘은 약속 좀 잡지 말라 했다며 불만 가득한 말투로 여자의 약속 제안을 거절하고 메신저 내용을 계속 살펴보니 남편이 집에서 쫓겨난 후에도 그 여자애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와이프 만난 거 아니지? 라며 동태를 묻고 여자애가 집에 못 들어가셨냐 묻자 간만에 밖에서 잤지 이러고 있고 다 같이 친하게 지내야 하는 사이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애가 묻지도 않는데 셔츠는 땡땡해서 사 입었다고 친절하게 말도 해주답니다. 와이프 때문에 미안하다고 3번쯤 사과도 했습니다. 멀쩡한 처녀 오해받아 미안하다면서요. 제가 제일 빡친 대화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애가 와이프분 회사라도 쫓아가셔서 대화해보셔야 하는 거 아니냐 묻자 처가에 찾아가야겠어. 딸내미 데려가라고 하더군요. 남편 절친과의 대화 내용도 봤습니다. 그 절친도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유로운 영혼이라 일반 사람들이 상식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좋다는 건 분명하네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남편 편을 들어주더군요.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화를 보니까 둘이 오순도순 그 아가씨 걱정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여자의 눈을 못 쳐다보겠다는 둥, 멀쩡한 처녀 오해받게 해서 어떠냐는 둥, 그 여자애가 마음이 여리다는 둥, 와이프 진짜 너무하다는 둥, 진지하게 심리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둥, 이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한다고 화낼 거라는 둥,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냐는 둥, 저는 오늘 잠자리를 찾아봐야겠네요. 영등포 쪽 숙박업소가 얼마쯤 하죠? 등. 선악구도로 따지면 전 악인이 되어 있었네요. 생략할 거 생략하고 짧게 쓸게요. 그래서 시댁에도 결국엔 상황을 알렸고 저녁에 모이자 했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남편은 똑같은 소리 똑같이 할 거고 가봐야 실수였대잖냐 이해해라 이러실 게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남편한테 장문의 문자가 오대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댁에서 시켜서 보냈다고 하네요. 사과와 회명이라는 제목을 달고 말투는 모모함, 모모이였음 같은 딱딱한 말투였죠. 여튼 똑같았어요. 본인은 떳떳하고 네 마음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자기의 입장을 명확히 정한 거죠. 나는 떳떳하고 결백하지만 네가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 참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이틀 뒤 일요일에 시아버님이 사과하고 오라고 시켰는지 집에 왔더군요. 와서 미안하답니다. 엄청 미안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전 다 필요 없이 그 여자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만 인정하라 했습니다. 인정 못한다며 나갔습니다. 그게 일요일이고 목요일이 다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연락이 없네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연락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저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길 바랬어요. 해결 방법은 어떻게든 찾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고 실수든 잘못이든 인정을 한 후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차피 내가 벌고 남편을 전업주부 시킬 게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또 있는 거고 잘못에 대해 수긍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절대 아니랍니다. 그냥 친해서 영화 본 거고, 그냥 친해서 술 먹고 사진 보내고, 친해서 2차에서 만나고, 친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한 거랍니다. 그 여자애랑 단둘이 만난 건 영화 본 거밖에 없고 다들 다른 사람이 껴 있었답니다. 자기는 그 여자애한테 소개팅을 제안할 정도로 아무 사이 아니랍니다. 소개팅 같은 소리 하네요. 여자분들은 이 얘기가 얼마나 황당한 핑계인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메신저로 언제 얘기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 걸 갖고 늘어지냐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추천한 맛집도 자기는 너무 매워서 다시는 먹고 싶지 않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자애가 매운 걸 좋아하니까 한번 가자 이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갔었대요. 여러 사람이 같이 간 거래요. 둘이 만난 건 영화 한 번 본 게 끝이래요. 말은 안 했지만 업무 시간 도중에 여자아이가 땡땡님 시간 되시면 저랑 둘이 차 한잔 하실래요? 이러면 둘이? 이러면서 차를 한잔 하던데 그건 뭐지요? 저도 와인 좋아하는데 집에 한 병도 사다 놓지 않고 사무실에는 몇 병 사다 놓고 그 여자애에게 사람 좀 모아봐라 하면서 와인 깐다고 했던 사람이네요. 그래도 단둘이 만난 거 몇 번 안 되겠죠. 그래도 그 여자애가 껴있는 모임에는 기필코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 마음 알죠. 단둘이 만나는 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보고는 싶고 하니 많은 약속을 만들고 그 여자에게 술자리를 제안해봤던 마음이요. 지금 남편은 자기가 단둘이 만난 건 한 번이고 영화 봤다고 나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은 게 지금 천추의 한이랍니다. 이제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지옥입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원합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거요. 그거만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남편에게 마음은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계속 살 자신은 없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의 대화에서 증거될 게 뭐가 있냐고 하겠지요. 저에게 불리한 쪽으로 생각해보면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꼬실 때 혹은 찝쩍거릴 때 남편의 화법을 쓴다는 것 정도지요. 물론 저도 주위에 남자 사람 많습니다. 단둘이 먹을 때도 있고 여럿이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부 정도 묻는 정도고 일이 있으면 일 때문에 회식이면 회식 때문에 만납니다.
가끔 친구 남자와도 단둘이 만나서 남자들 심리는 이러냐 이러면서 남편과 투닥거리는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관계에 저는 어찌 보면 관대하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마음이죠. 마음이 없으면 남편과 여자애처럼 저렇게 길게 지속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시시껄렁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결혼하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참아줘야 할지 아니면 너는 정말 잘못한 거라며 지금처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만사가 귀찮습니다. 추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남편은 2달간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결국은 아들 편이더군요. 시아버님은 제 마음을 풀어주신다며 만나자고 하시고선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만만한 성격이 아니기에 조목조목 반박했더니 증거 있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애와 남편이 대화한 장장 136페이지의 메신저 대화들 프린트해서 가져다 드린다니까. 결국에는 그 여자애가 결혼식 날 왔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애가 끼가 있어 보이더라. 이렇게 마무리하시더군요. 물론 그 여자애가 개념이 없는 게 사실이기 하지만 결국 아들 책임은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은 잘못 아는 거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 라고 하셨고요. 시누이는 그 와중에 성묘 가자고 전화하더라고요. 전화 몇 번 안 받았더니 전화 안 받으면 기분 나아지시나요?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의 같은 소리 하네요. 시댁 생각하면 웃음만 나옵니다. 뭐 여튼 시댁은 남의 편이라는 진리를 신혼 초에 빨리 알았다는 것이 수학이네요. 시댁이요. 시어머니 대학도 나오셨고 시누이들 다들 유학 다녀오고 한국에서 한 자리씩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러더라고요. 시댁 어른들 말씀이 네가 남편을 내쫓아서 제가 저렇게 엇나가는 거 아니냐고. 시댁이 되면 다들 저렇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여튼 자잘한 건 생략할게요. 여튼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집에 들어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포기하기 힘든 것들을 내놔라.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돌리고 핸드폰 등 사생활을 무조건 오픈하고 술 먹지 않고 칼퇴하면 신뢰를 부여잡아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받은 상처가 크니 한동안 진상을 떨지도 모르겠다. 그건 네가 감안하고 집으로 들어와라 했더니 알겠답니다. 명의 바꾸는 것도 시부모님이 펄펄 뛰셨지만 뭐 그건 남편이 알아서 한 것 같고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술도 꼭 허락 받고 먹고 늦으면 늦는다고 꼭꼭 얘기를 해주면서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더니 그게 제 이야기인 줄 알았지요. 알았는데 제가 남편 핸드폰을 검사하다가 이 새끼가 대출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쌍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웃음만 나네요. 결혼할 때 사실 저는 빈몸으로 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주구장창 결혼하자 해서 난 돈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다. 애 키우는 것도 싫다 했더니 다 괜찮대요. 남편이 분양받은 아파트도 하나 있었는데 완공되지 않아서 잠깐 전세로 살아야 하는데 혼수 필요 없게 풀옵션으로 구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 딸내미 시집 보낼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렇게까지 하니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연애할 때도 참 괜찮은 모습이었고 일도 같이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찐따짓은 안 하리라 생각했지요. 첫 번째 글 쓸 때는 예의 차려가면서 썼는데 이번에는 진짜 막말이 나오네요. 여튼 결혼할 때 남편에게 대출이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
얼마냐고 물으니 3천만 원이래요. 저도 1천만 원 있었습니다. 좀 핑계를 대자면 남편과 제가 있는 분야는 백수기간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직군이에요. 그래서 연봉도 좀 셉니다. 여튼 어떻게 갚을까 했더니 용돈에서 알아서 갚자길래 탐탁지는 않았지만 알겠다 했죠. 물론 저는 결혼 6개월 안에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아파트는 대출이 얼마냐 했더니 신경 쓰지 말래요. 아버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 걱정 말래요. 이 글 읽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 확인했으니 결혼해도 괜찮겠다 했어요. 사실 문서로 떼우라고 하기도 좀 그런 문제잖아요. 그리고 사실 시댁이 좀 잘 사십니다. 별 문제 있겠나 싶었고요. 솔직히 대출이 있건 없건 제대로 이야기해줬으면 좀 잔소리는 했겠지만 가정 경제 계획을 제대로 짜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을 것 같아요. 여튼 남편 핸드폰을 보니 은행원과 대화한 카톡이 있더군요. 대출 이율이 낮은 상품이 있는데 바꿔보시겠냐? 알겠다. 뭐 이런 대화였어요. 쭉 읽어보니 남편이 대출을 2군데 가지고 있더군요. 뭔가 촉이 왔어요. 제가 남편에게 자기 대출 얼마 남아 있어? 많이 갚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갚고 있다고 하더군요. 은행 어디냐 묻고 농협이라 말하고 그 은행에만 대출이 있냐 물었더니 맞대요. 처음엔 농협에 2,500이라고 하대요. 2군데 대출 있는 거 아니까 이실 짓고 하라니까 제2금융권 한 곳 더 있는데 합쳐서 5천이래요. 결국 알고 보니 이 인간이 씀씀이가 너무 커서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4년 전에 1억 1천의 빚을 대출받아서 메꿨더군요. 직업이 좋으니까 그 정도는 쉽게 나왔나 봐요.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어디 아프신 것도 아니고 부모님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하던 새끼가 1억 1천의 빚이라니 그건 다 유흥비로 탕진했더군요. 사실 제가 경제관념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관리하는 건 좀 귀찮아해요. 그래서 경제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권 내놓고 너의 공인인증서를 내놓아라. 그리고 용돈 받아 생활하라. 라고 했더니 인간적으로 그러지는 말자 이러대요. 자기 그래도 4년 동안 2천만 원이나 갚았다고. 결혼 전에 몰랐냐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솔직히 몰랐어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술이나 한 잔, 밥이나 한 끼 먹고 와인 좋아해도 한 달에 한두 번이겠지 했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한 제 잘못일까요? 카드 내역 보니 적게 쓰면 한 달에 350, 많게 쓰면 한 달에 750이고요. 1년 평균 따져보니 520만 원씩 썼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룸 다니지 않는 건 제가 알고요. 남편이 비싼 와인 좋아해요. 술 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용돈 넉넉하게 줬어요. 한 달에 150에 성과급이나 부수입은 너 가져라 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딴 게 내 남편이었다니 깜빡 속았네요. 결혼하고 나서 자기 이름으로 들겠다던 적금도 지가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혼자만 시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상의해서 상환 계획을 세워와라. 아파트 문제도 네 꼬라지를 보니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으니 우리가 정말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건지 알아와라 했어요. 지금 너는 여자 문제도 일으켰고 빚에 대해서도 사기를 쳤다. 네 월급으로 어떻게 빚을 갚으려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 눈에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만 기다리고 있는 불효막심한 강아지로 보인다. 지금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바로 이혼 서류 접수한다. 내가 맘만 먹으면 사기 결혼으로 소송 걸 수도 있다.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시댁에 잘 다녀와라. 남편이 시댁에서 빚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님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대요.
여자 문제까지는 그렇다 쳐도 돈 문제까지 바로 터지니까 자기 아들이 등신인 걸 이제는 아신 거죠. 사실 시댁에서 갚아주실 거란 기대도 안 했어요. 입장 바꿔서 제가 부모라도 안 갚아줍니다. 다만 남편의 1억 1천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아파트 대출 이자는 내주시겠다고 했다네요. 알고 보니 아파트도 사실은 원래 부모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려고 했었는데 아들내미 괘씸해서 니들이 갚아라 하셨대요. 저 같아도 시댁 어른들과 같은 선택을 했을 듯해요. 뭐 그건 아깝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 돈도 아니고요. 남편이 등신미 흥건한 걸 아신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은 요샌 제 눈치 봅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지고 있던 카드 싹 다 자르고 체크카드 하나 남겼어요. 용돈은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지도 인간이긴 한지 그것도 감사해 하긴 하네요. 생각보다 많이 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솔직히 시댁이 잘 살지 못했다면 이혼했지 싶네요. 시댁 제사 갔더니 아버님이 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네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일도 제대로 못 시키십니다. 왜 이렇게 웃음만 나죠? 이혼하지 왜 안 하냐, 너도 등신 같구나 욕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글쎄요. 생각보다 이혼이 쉽진 않더라고요. 뭐 여튼 남편은 지금은 깨갱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시키는 것 곧잘 하고 약속한 것 꼭꼭 지키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예전 같지는 않네요. 인생 혼자 사는 것 같아요. 남편이랑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미련도 없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애는 안 낳습니다. 원래도 생각 없었고 남편을 못 믿겠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후련한 후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판 보다 보면 고구마 1000개 먹은 듯한 글들이 있는데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추가. 제가 욕을 엄청 먹고 있었네요.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도 멘탈이 나가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웃음만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이혼하기로 했어요. 중간 글 괜히 썼네요. 똥칠하면서까지 오래 살 생각도 없어요. 저더러 아파트 챙겨서 좋냐, 정신승리 쩌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에 가기 전에 잠깐 전세 살고 있는데 그 이름을 돌렸단 얘기였어요. 제가 정확하게 안 썼었나 봐요. 어차피 돈의 출처가 남자 쪽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송한다면 제가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명의 돌려놓으면 그게 제 거라는 생각은 왜 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전 가질 생각도 없어요. 다만 같이 살면서 남편이 사고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핀을 걸어놓은 거죠. 이혼 완료되는 대로 집 처분하면서 좋게 해결할 거예요. 어차피 1년도 안 살았고 이 집에서 워낙 큰일을 겪어서 집 따위 개나 주라죠. 저더러 그런 남자 세상에 풀어놓지 말고 꽉 잡고 살라는 댓글 봤는데 세상에 풀어놓게 됐네요. 사실 남편이 찐따짓을 많이 해서 그렇지 사람은 괜찮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으려나요? 희망이 코딱지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다만 사람이 큰일을 겪고 나면 거기서 체득해서 비롯된 행동 패턴의 변화가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결혼해보신 분들, 저와 같은 일을 겪고도 같이 사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후폭풍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태풍 2번 맞을 땐 걱정만 됐었는데 태풍 지나간 후에 잔해 치우고 뒷정리하는 거 사람 할 짓이 못 돼요. 그 예로는 대출금 갚기 시작하는데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그 여자애랑 먹고 마신 돈도 내가 갚아주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네요. 이젠 안 갚아줄 거지만 내 월급을 조금이라도 빚 상환에 썼단 게 기분이 별로예요. 그래도 바로 이혼 생각 안 하고 조금 참아본 거 후회는 없어요. 혹시 정말 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나름 심사숙고한 거니까요.
결혼할 때 몰랐냐는 거. 머리 좋은 남자가 작정하고 속이면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남편 평판도 좋았고요. 뭐 다 지난 일입니다. 왜 글을 남기냐면 제가 살면서 한두 번쯤은 이혼녀 딱지 붙인 거 분명 후회할 거예요. 그때마다 읽어보고 마음 다잡으려고 그래요. 일기장에 쓰면 감성적이 되지만 많은 분들이 욕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다만 다들 저 같은 일을 겪지 않고 좋은 결혼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하세요. 저도 이제 행복해지러 갑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랑 정말 친한 친구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마음이 무겁네요. 친구와 간단히 술 한잔 하고 있을 때 군대 휴가 나온 동생이 잠시 들렀다가 둘이 그렇게나 죽이 잘 맞더라고요. 둘이 친하게 지낸다 했을 땐 순수한 마음에 셋이 자주 놀러 다니면 되겠다 좋아했죠. 갑자기 둘이 사귄다 했을 땐 얼떨떨하며 연애인데 상관없다 싶어서 그러려니 했다가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머리 한 대 강하게 맞은 기분이네요. 우리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성인 남녀 둘이 좋은 인연 이어가는 게 죄는 아니지만 친구의 과거를 아는 저로서는 솔직히 싫습니다. 대학 시절 남자와 동거했던 제 친구, 아가를 2번 지웠어요. 친구라서 저 크게 말 못하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했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지금껏 남자 문제 많았던 그 친구가 제 친척 동생과 결혼한대요. 친구였을 땐 이해됐던 모든 게 지금은 많은 생각이 들어요. 동생에게 슬쩍 제 친구가 뭐가 그리 좋으냐고 물어보니 너무 순수하고 착해서 좋답니다. 이야기 듣고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말은 해줘야겠는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둘의 일인데 내가 나서도 되는 걸까? 내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 이 일로 사이가 안 좋아지겠지. 친구도 찔리는 게 있어서인지 매일 연락 옵니다. 제 동생 정말 사랑한대요. 외동에 외롭게 자란 저에게 제 친척 남동생은 정말 제 가족이에요. 제 친구도 친구로선 정말 최고인 친구인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 어제 오후에 글을 올렸고 댓글들 보고 마음 먹고 저녁에 친구한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려 했는데 이야기하다 욱해서 제대로 싸웠습니다. 저보다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더군요. 저 앉기도 전에 제 친척 동생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대요. 그 말 듣고 제가 분명히 너 내 동생 만난다 했을 때 내가 안 된다 하지 않았냐? 네가 친구처럼 만나는 거라고 그랬지 않았냐? 라고 하니 처음엔 정말 편해서였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라더군요. 제가 솔직히 너 나한테 일부러 숨겼지. 저번에 내 동생 만나냐 했을 때 너 분명 잘 안 만난다고 연락도 잘 안 한다고 그리 말했지 않냐. 난 너희들 정말 가볍게 만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한다는 것도 내 동생한테 통보하듯 들었다. 내가 당황하니 내 동생도 놀래더라.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다고. 내 삶이 바빠 신경 안 쓰고 있다. 배신당한 기분이더라. 100번을 생각해도 네가 나한테 일부러 숨겼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라고 말하니 친구가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 너한테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그땐 딱 그 마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어서 너가 가볍게 만났을 땐 내 동생 백수였고 너가 사랑이 시작됐다는 그 마음 내 동생 취업하고 나서부터 아니냐.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내 동생 가지고 놀다 좋은데 취직하니 마음이 바뀐 거 아니냐 라고 하니 제가 자기들 연애에 대해 뭘 알고 이야기하냐고.
정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야겠다고 결정한 거라 하더군요. 제가 내가 너 과거 다 아는데 내 동생과 정말 결혼할 거냐 하니 이해해 주래요. 제가 싫다 하니 제가 이기적이래요. 전 이해해 줄 알았대요. 친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길래 동거, 바람, 클럽, 양다리. 솔직히 너 남자 관계 지저분한 건 알아도 나한테는 잘했고 거짓이 없었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도 너 남자한테 개처럼 맞을 때 옆에서 말리다 나도 같이 맞았다. 솔직히 나도 너한테 섭섭한 거 많다. 나 아플 때 옆집 살던 너 남자친구 놀러 왔다고 나 아프다 해도 3일 넘게 오지도 않았을 때도 이해했다. 근데 내 가족은 안 된다. 내 동생은 안 된다. 라고 하니 제가 이기적이래요. 나 하나만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고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건데 왜 이해를 못 해주냐라길래 나만 입 다물고 살면 뭐하냐고. 너 대학교 때 술 먹고 온 친구 붙잡고 울면서 애 지운 거 말한 거 들은 게 몇 명인데 평생 속일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리고 나 혼자 답이 안 나와서 인터넷에 글 올려봤다. 사람들 반응 보니 나 혼자 눈 감고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 미친년이래요. 뭐하러 글 올리냐고. 자기 그렇게 욕먹이고 싶냐고. 자기 사진하고 이름 다 까발리지 왜 안 올렸냐 그러길래 제가 익명으로 올린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우리 친척들 한 명 한 명 부여잡고 상담하고 싶은 거 참고 너한테 기회를 준 거라고. 내 동생 놔주라니 싫대요. 그럼 내 동생한테 솔직히 말해라 했더니 싫대요. 그럼 내가 말하겠다니 안 된대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니까 모른 척 해달립니다. 자기가 잘할 테니 제발 모른 척 해달립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입장 좀 생각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자기는 그럼 어릴 때 지은 죄 때문에 평생 속죄하며 수녀처럼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아야 하냐고 그러더군요. 제가 너가 행복하길 바랬다. 하지만 내 동생은 안 된다니 이기적이래요. 계속 저한테 이기적이래요. 그럼 나는 평생 친척들 눈치 보며 언제 들킬까 무서워하며 내 동생한테 죄 지은 기분으로 살아야 하냐니 같이 안고 가재요. 싫다 했습니다. 계속 끝없이 같은 말만 서로 했습니다. 제가 동생한테 너가 직접 말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과거는 너가 이쁘고 아름답게 포장해도 상관없지만 아이를 지운 건 거짓 없이 말하라고. 너가 말 안 하면 내가 말하겠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화도 내고 울기도 하며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지만 슬프네요. 싸우다 보니 난 이 친구랑은 이제 예전 사이로는 못 돌아가겠구나 싶어서 엄청 울었습니다. 아직 내 동생과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동생한테 모른 척 연락해 보려고요. 두 번째 추가. 말씀 주신 대로 오늘 핸드폰 통화 녹음했습니다. 녹음 내용에 아가 지웠다는 내용 포함되어 있고 동거 이야기는 없지만 과거 남친한테 왜 손찌검을 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녹음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최악일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요. 제발 녹음까지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네요. 이 글 친구가 볼 겁니다. 녹음 후 전화 와서 소리 지르더군요. 설마 이게 자기 이야기냐고. 맞다 하니 소리 지르면서 욕하네요. 저 독하다고요. 그 내용도 녹음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제 동생 지켜주려고요. 마음 다 잡았습니다. 뒷이야기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안 쓰려 했는데 제대로 욕하던 그 친구 때문에 화나서요. 정말 사랑했던 모든 걸 용서해 줄 수 있었던 친구인데 콩깍지 벗고 보니 오늘까지 행동들 장난 아니네요. 절 친구로 생각했는지도 의심스럽네요. 곧 또 찾아뵐게요. 세 번째 추가. 어제 동생과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두리둥실했던 제가 이렇게 결단력을 가지게 된 건 많은 분들의 조언 때문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친구는 끼리끼리라는데 저도 그 친구처럼 그런 애가 아니냐는 말이 많아 말씀드리는데 제가 처음 그 친구를 만났을 땐 정말 끼리끼리였네요. 중학교 졸업 후 아버지 이직으로 시골 촌년이었던 제가 대도시로 오게 됐을 때 전학간 고등학교는 개학한 지 한 달이 지나 이미 무리가 완성되어 있어 외톨이처럼 지내다 그 친구와 또 다른 한 명의 친구와 친해지게 됐어요. 우리는 반에서 존재감 없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애들이었고, 많은 친구 없이 고등학교는 저랑 그 친구, 또 다른 친구 셋이 어울려 지내다 졸업했네요. 졸업 후 저와 그 친구는 운 좋게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진학했고, 다른 친구는 저희 둘보다 좋은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 둘밖에 없었고 대학까지 같이 오니 저 혼자 좋아라 했죠. 그 친구가 변한 건 대학 진학 후부터였어요. 억압되고 한정된 삶을 살던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자유에 그 친구가 변하기 시작했고 학점 관리도 않고 강의를 빠지는 횟수도 많아지니 저 혼자 아웃사이더처럼 학교 생활하다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친해졌어요. 그 친구는 이쁘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무리 애들과 어울려 지내기 시작했고 저와 무리가 달라지게 됐네요. 친구의 문란한 생활을 알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저라는 사람보다 자기와 어울리는 그 친구들의 말을 더 듣고 믿는 게 보여서 입을 닫게 되더군요. 제가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 그래도 그 친구가 그립고 좋아서 그 친구 옆집으로 방을 구했고 그때부턴 자주 어울리고 그랬네요. 저는 여전히 꾸밀 줄 모르는 수수한 친구였고 친구의 표정이나 말투가 그런 저를 왠지 무시하는 것이 보였지만 외면했네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 친구 바람피다 걸려 맞았었고 친구 전화 받고 달려간 저도 말리다가 같이 맞았고 그 친구는 그 바람핀 남자와 동거하다 2번 아이를 지운 거예요. 그렇게 졸업했고 그 친구와는 졸업하고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교류가 많지는 않았네요. 저는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오래 연애하다 결혼했고 행복했어요. 1년 2개월의 짧은 결혼 생활 후 제 생일날 출장 간 남편이 제 생일이 뭐라고 무리해서 내려오다 큰 사고로 제 생일날 제 남편 떠나보냈고 그 충격으로 뱃속 제 아이 보듬지 못하고 아빠 따라 먼저 떠나보냈네요. 장례식 때 남편 없앤년이라고 시어머니 손에 머리채 잡혀 질질 끌려다니다 그렇게 어머님과도 영 끊었네요. 그때 정말 많은 도움을 줬던 게 제 동생이었네요. 마음 여린 내 남동생, 사람 같지도 않은 제 몰골을 보고 그렇게 서럽게 울던 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1년 동안 집에서 죄인처럼 누워 살다 세상 밖으로 나오니 사람이 그리워서 이 친구 저 친구 만나보다 다시 연락하고 친해진 게 그 친구였고 과거 이야기하며 그렇게 시간 지나니 예전과 지금의 마음이 고마워서 정말 좋아했고 그 친구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과의 일이 일어났네요. 동생과 만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 친구한테 미운 소리 듣는 게 무서워서 입을 닫았고 결혼한다 하는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제가 그 친구는 미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무섭지 않네요. 제가 잘못한 것도 무서운 것도 꿀릴 것도 없다 생각합니다. 친구를 사랑했지만 제 동생이 더 소중하고 상황이 격해지니 저에게 몹쓸 말하는 그 친구가 밉더군요.
그 친구와 만나서 제 동생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 친구가 저한테 정말 심한, 너무 심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불행하니 자기도 불행해지는 걸 바라냐는 말과 저도 아기 그렇게 떠나보냈으면 자기와 똑같은 거 아니냐는 말 등 제가 정말 듣기 힘든 그런 말을 많이 했네요. 정말 왜 그때 녹음을 안 했을까요? 못한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격하게 싸울 줄 몰랐고 싸우는 정신에 녹음이란 건 생각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제일 충격이었던 기억에 박힌 말이 친구야, 나 너 진짜 사랑하는데 이해해달라 하니 성기 깔아내요. 사랑 같은 소리 하냐고. 제가 그냥 이기적이고 나쁜 년이고 친구 버린 년이라네요. 저 이기적인 거 맞아요. 하지만 가족이 몇 없는 저희 집안, 저 때문에 가족들 많이 아팠고, 전 제 동생은 이쁘고 착한 아내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하며, 제 동생 닮은 자식들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길 바래요. 과거가 어둡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친구가 내 동생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내 동생이 이해한다면 제가 책임지고 동생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친구의 행동, 말투, 인격을 적나라하게 느끼고 나니 절대 제 동생과 결혼시킬 수 없다 느꼈네요. 짧게 이야기하려 했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이제 어제 동생과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동생에게 퇴근 후 술 한잔 하자니 신나서 나오더군요. 아직 아무 말도 못 들은 건지 해맑게 웃는데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서 만나자마자 엄청 울었네요. 동생이 당황해 무슨 일이냐고 난리고 사람 많은 곳에서 눈물 콧물 쏟는 저 때문에 술집 문턱도 못 밟고 동생 차로 이동했네요. 좀 진정되고 동생한테 누나는 가족들 마음에 대못 박은 못된 년이고 내 부모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나쁜 년이다. 너가 원한다면 누나가 너 대신 짊어지고 갈게. 누나가 나쁜 사람이 되어줄게. 이러니 무슨 일이냐 그러더군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랑 결혼한다는 내 친구 과거가 안 좋다니까 자기도 듣긴 들었다 하는데 사귀는 초반에 제 남동생한테 자기는 어릴 때 이뻐서 인기가 많아 남자 많이 만나봤다면서 장난식으로 이야기했다네요. 그땐 그 말 듣고 곽원이 그럴 수도 있지란 생각과 당당해서 매력있다 느꼈고 그리 말했지만 값싸 보이는 행동도 없고 오히려 순수하고 너무 착해서 장난이라 생각했답니다. 제가 아니야 이러면서 통화 녹음 내용 들려줬습니다. 그 내용 듣는 내 동생 믿지 못하겠대요. 이게 뭐냐고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네요. 그리고 다 이야기해줬습니다. 누나는 너를 사랑한다. 누나는 너한테 거짓말 못하겠고 내 동생 불행해지는 것도 못 보겠다. 내 동생이 나처럼 결혼 후 어떤 이유에서든 이별로 인해 상처받는 게 싫다. 누나 친구 남자 관계 복잡했다. 노는 것 좋아했고 남자 좋아했고 많은 남자와 만남을 가졌다. 많은 남자와 즉흥적으로 잠자리도 가졌고 바람도 폈다. 여러 명의 남자와 사귀는 걸 자랑으로 생각했고 바람피다 걸려서 남자한테 많이 손찌검도 당했다. 남자와 동거하다 아이도 2번 지웠다. 내 동생이 이런 사실 하나 모르고 속는 결혼하기 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 약한 내 동생은 고개 숙이고 말없이 듣다 정말이냐 그러더군요. 맞다 그랬습니다. 자긴 어떻게 해야 하냐길래 너 마음 가는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믿지 못하겠다길래 미안하다 했습니다. 자기 담배 한 대 펴야겠다면서 미안하다 그러네요. 무슨 촉을 느꼈는지 그 친구는 계속 동생 폰에 전화하고 제 동생은 폰을 끄고 자기가 제 친구랑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했던 이유는
평생 공부만 했던 재미없는 자기한테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웃어주는 모습이 이뻤대요. 그 친구 나이가 더 많다 보니 의지되고 성숙한 어른스러움이 좋았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제 친구여서였답니다. 상처 많은 저를 위해 자기가 제 친구랑 결혼하면 평생 친구처럼 가족처럼 셋이 의지하며 살려 했답니다. 만약 제 친구가 과거는 좋지 않지만 마음이 이뻤다면 자기도 크게 고민했을 거라네요. 녹음되어 있는 그 안의 여자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착하던 여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제 친구한테 너무 실망했답니다. 정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네요. 직접 이야기도 듣고 싶대요. 저 집 앞에 내려주고 제 동생이 하는 말이 자기는 바보가 아니랍니다. 자기도 충분히 나쁜 놈 될 수 있고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거라네요. 어제 새벽에 그 친구한테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절 저주할 거고 자기 이렇게 만들고 행복하게 살 줄 아냐 그러네요. 연락 받지 않고 멍하니 있으니 동생한테 연락 오더군요. 정리했다고요. 그 연락 받고 멍하니 잠 한숨 못 자고 누워있다 글 올려요. 제가 바보인 게 맞아요. 사람 온기가 필요해 똥을 된장으로 봤네요. 철이 없어 어릴 때 정을 저 혼자 착각해서 호구처럼 끌려다녔고 용기가 없어 처음부터 끊지 못해 제 동생에게 상처 주었네요. 멍하니 밤새 제 지난 과거 되짚으며 바보 같은 저 자책했네요. 제 옆에 없는 남편도 보고 싶고 우리 아가도 보고 싶고 너무 우울하네요. 오늘 하루 푹 쉬고 내일부터 훌훌 털어버릴게요. 내일 제 동생 만나서 술 한잔 거하게 마시려고요. 대학교 막년에는 안 가려고요. 어차피 애들 사이에서 제 남편 보내고 학교 최대 가십거리가 저거든요. 대학교 때 친했던 애들만 따로 만나려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쓴소리 해주신 분들, 조언해주시는 분들, 위로해주시는 분들 전부 감사합니다. 전 다시 다 잊고 열심히 살려고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게 어이가 없고 헛웃음만 나오네요. 얘기하다 유전자 검사하자까지 나왔네요. 누가 봐도 빼박인데 말이죠. 결혼 2년차 남편이 4살 연상인 부부예요. 사건의 발단은 수제비 때문이었어요. 월 초가 월급날이라 그 전달 말이면 쪼들려요. 주말에는 한 그릇 요리로 편하게 먹어요. 주말에 거하게 먹으면 둘 다 속이 불편해서 소화제 먹어요. 그리고 저도 쉬고 싶으니까요. 고기는 되도록 평일에 먹고요. 냉장고에 고기가 있었지만 평일에 먹으려고 안 꺼냈습니다. 평일엔 일해야 하니 든든히 먹고 출근시키고 싶어서요.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이라 돈이 딸려서 수제비 한다고 말은 못하고 수제비 먹자 했더니 밥 없어 하길래 수제비 먹고 국물에 밥 말아 먹어 했죠. 그 전날에도 수제비 먹자고 물어보니 알았다고 했고 당일 아침에도 물어봤더니 별말 없어서 잠자고 일어나서 단 한 번도 앉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입맛 까다로운 사람이라 맛없으면 안 먹어서 육수 내고 반죽하고 완성해서 밥상 차리니 안 먹는다고 치킨 시키라며 치킨 전단지 던지네요. 시켜 먹고 싶으면 자기가 시켜 먹으랬더니 열받는지 담배 피러 나가더라고요. 아이 밥 먹이던 중이라 밥 먹이고 있는데 들어와서는 밥 다시 차려. 딱 이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랬어요. 지금 할 거 쌓였으니까 먹고 싶으면 기다리라고. 내가 어떻게 밥상을 2번 차리냐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기 무시하냐며
이것저것 던지고 아기 장난감은 여기저기 다 날아다니고 발에 걸리적거리는 건 다 쳐버리고 밥하지 말라며 설거지하던 중에 밥솥을 싱크대에 던져서 밥솥은 물에 다 빠져버리고 어떻게 던진 건지 수도꼭지도 박살이 났어요. 아기가 옆에 갔는데 저리로 꺼지라면서 애한테 화내서 아이는 겁에 질려 우는데도 달래지도 않아서 제가 달랬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면 그 뒤 상황은 항상 폭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담배 피러 나갔을 때 덜덜 떨며 경찰에 신고하고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문을 부시려는지 문을 발로 차고 소화기로 치고 난리가 났었네요. 경찰이 와서 진압을 하고 남편은 경찰 앞에서 울더라고요. 자기가 억울하다며 크리스마스에도 일했고 젖은 속옷 입고 출근했다면서요. 그건 크리스마스에 밖에 안 나가고 휴일이면 평소처럼 하루 종일 핸드폰 만지며 놀고 아이와 저는 나몰라라 합니다. 아이가 다가가면 게임 중인데 방해했다며 화내고 욕하고 손찌검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쉴까? 라며 물어보길래 일 나가라 했습니다. 젖은 속옷은 집 자체가 결로가 많고 난방이 잘 되지 않아서 집이 꿉꿉해요. 제습기를 틀어도 안 마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많은 다툼으로 빨래 한번 미룬 적 없고 하루에 세탁기, 빨래 종류별로 2번, 3번 나눠 돌리고 정말 날씨 안 좋거나 앞에 널어둔 빨래들이 전혀 마를 것 같지 않을 때만 양해 구하고 이틀에 한 번 돌렸어요. 원래 잠이 많아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힘든데도 아침 먹고 일해야 한다는 남편 때문에 일주일에 반 넘게 아침밥 차리고 꼬박꼬박 그릇에 다 담아 차리고 제 입맛 포기하며 남편 입맛 맞춰줬어요. 아침밥 차리면 남편 밥 먹는 동안 남편이 악성 곱슬이라 남편 뒷머리 매직기로 펴줍니다. 양말, 속옷부터 나갈 옷까지 챙겨주고 챙겨야 할 거 챙겨주고 나가는 것까지 인사하고 아이한테도 인사시키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밀가루 들어간 치킨, 짜장면 환장합니다. 치킨은 일주일에 3번은 먹어요. 그런데 밀가루라 싫다는 말이 되나요? 남편과 격리시키고 경찰차 타고 경찰서에 있는데 시모 전화 와서는 밥 한 번 더 차리지 왜 이런 일을 만드냐며 동네 창피하다고 경찰에 아무 일 아니라고 말 잘하라며 이 일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는데 당분간 보고 싶지 않다고 친정에 있겠다 했더니 너희 엄마 아빠가 오라더냐? 너 친정 자주 가는 버릇 그거 아주 혼나야겠다. 니네 부모가 너 그렇게 가르치던 내가 전에 말했듯이 극단적인 선택하라면 하고 맞으라면 맞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네가 편하다고 몇 번을 말하니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제 자기 새끼까지 손찌검하는데 못 참겠다. 애기 날아갈 정도로 그런 짓 하고 퇴근하고 와서 애랑 눈 한 번 안 마주쳐주고 밥 먹고 들어 누워서 게임하다가 자는 사람이다. 어머님 손주가 어머님 아들이랑 똑같았으면 좋겠냐고 자기 마누라랑 아기 손찌검하면 좋으시겠어요? 했더니 자기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너 지금 말 잘하라며 지 새끼라면 꼼짝을 못하는 애한테 무슨 말이냐네요. 그리고 결혼 전에 시어머님이 불러서 갔어요. 자기 아들 성질 더러운데 잘 참고 살 수 있겠냐고. 그땐 그때 보여준 게 좋아서 살 수 있다 했죠. 결혼하고 나니 자기 자식, 임신한 아내 배 치고 목 조르고 머리채 잡아 나뒹굴게 하고 아이 태어나니 아이마저 날아가도록 손찌검 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매번 남편과의 싸움에 시어머님이 껴들어서 일을 더 크게 만들어요. 시모는 제 편 드는 척 하지만
무조건 자기 아들 편입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니 효자가 됐어요. 그동안 자기가 못되게 군 게 있어서 자기 엄마 짠하다면서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요? 딸이 멀리 시집와 1년에 많으면 4번 보고 손주도 4번 보는데요. 그에 반면 시댁은 일주일에 5번 봅니다. 시어머니가 어린이집을 해서 아기를 오전에만 거기 맡기거든요. 그리고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친정에 가도 편히 쉬지 못해요. 산후조리하러 갔었는데 시모 남편이 친정으로 올라와서 집으로 불려갔어요. 친정만 가면 남편 때문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항상 남편한테 불려옵니다. 저번에는 친정 왔는데 시부모한테 전화 안 했다고. 장인 장모 앞에서 너 가만 안 두고 장인 장모 평생 후회하게 만든다고도 했네요. 그리고 시댁은 이혼하셨고 아버님은 재혼하셔서 딸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님은 무슨 일이건 사사건건 아버님한테 전화하고 제 앞에서 시아버님 욕하더니 아버님한테는 제가 욕했다 말 바꾸십니다. 시아버님 만나고 왔는데 연락 안 했다고 화내고 돌잔치하고 들어온 축의금 총 얼마 들어왔는지 말 안 해서 화내고 돌잔치 전에 100만 원 주더니 손주 돌잔치 축의금 100만 원 가져가셨습니다. 툭 하면 니네 엄마, 니네 아빠, 니네 오빠랍니다. 어린이집 원장인데 빚도 많고 신용불량자라 카드 하나 자기 이름으로 못 만들어서 제 이름으로 체크카드 2개 만들어주고 그냥 매사에 투덜투덜 불만이 많아요. 음식점에 가면 불판 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이 약하다느니 종업원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느니 사람이 숨만 쉬어도 투덜투덜입니다. 대꾸할 때까지 똑같은 말 하고요. 도련님 생일날 같이 식사했는데 도련님 여자친구 사진 보더니 업소녀 같다며 얘 일 나가는 애 아니냐며 이런 싼 애 만나지 말라 하고 사사건건 트집에 사람 피말립니다. 가까이 살아 일주일에 5번 보는데도 주말에 안부 전화하고 얼굴 보길 바라며 핸드폰 충전기에 건전지도 사오라는 잡다한 심부름까지 다 해주길 바랍니다.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다다다 쏘아 붙여요. 미신을 잘 믿어서 도 닦는 사람한테 미쳐서 지금 돈도 안 되고 고생만 하는 직장에서 대우받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삼재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만 박혀있네요. 남편 말만 믿고 등신같이 버려버린 내 시간이 너무 아깝고 후회됩니다. 그동안 남편한테 쌓인 게 많았었는데 말해도 들어먹질 않고 노력해도 통하질 않으니 포기하고 살았어요. 비위가 약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화장실 바닥 청소만 해달랬더니 2달에 한 번 합니다. 결국 헛구역질하고 코마가 가며 제가 다 했습니다. 아이랑 놀아달라 했더니 지금 놀아줘야 기억도 못하고 놀아줄 필요도 없고 자기는 언제 쉬냐며 투덜투덜 거립니다. 아이랑 나가서 바람도 쐬자 했더니 또 언제 쉬냐며 투덜투덜. 아이가 말이 조금 늦어서 게임 그만하고 아이랑 노는 시간을 갖자 했더니 때 되면 다 한다며 투덜투덜. 1년에 한 번이라도 나 혼자 나가서 30분이라도 바람 쐬고 싶다 했더니 지금은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하다며 자기는 언제 쉬냐며 투덜투덜. 자기 말이 법이고 나라예요. 여자는 안 되고 남자는 되고. 너는 이 집안에 시집 왔으니 넌 이 집 사람이고 자기 아내, 아기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하며 제가 의견을 꺼내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시합니다. 왜냐? 넌 시집을 왔으니까 마인드로요. 자기 엄마가 나에게 신경 쓴 건 친딸 같아서 베푼 고운 마음씨 내가 부담스럽다 했더니 나는 못된 년,
나는 이 집안에 들어온 새로운 가족이고 시모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면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 사이가 좋을 때면 친딸, 다투면 서로 중간 지점에서 말을 맞춰야 한다 생각하는데 내 말이 맞으니 네가 우리 집안의 룰을 따라라. 그래야 집이 평온하다. 남편과 시모의 생각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아요. 이젠 지겹고 꼴도 보기 싫어요. 아이가 6개월쯤 됐을 때 나 혼자 집 앞 1분 거리 커피숍 다녀오고 싶다 했더니 애 못 본다 데려가라 하고 애 조금 더 크면 나가라더니 돌 돼서 다시 말하니 더 크면 나가라 하고 돌 지나서 아이가 말귀를 조금은 알아들어서 나갔다 오겠다 하니 더 크면 나가라 하고 이젠 유치원 가면 나가랍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쉬냐? 애가 예민해서 잘 때도 옆에서 토닥거려야 하고 나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다 일하는 건데 나는 언제 쉬고 한 번쯤은 내가 쉬어야 당신한테도 아이한테도 더 집중하지 않겠어? 했더니 넌 엄마잖아 이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분노 조절 장애 갖고 있고 사람이 맞아서 세상을 떠나거나 성에 관련된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고 동물이 어떠한 일이 있어서 다쳤거나 세상을 떠났을 때 엄청 웃기다고 박장대소하고 웃습니다. 사이코패스 같아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얼마 전 키즈 카페를 갔었는데 아이가 남자들만 보면 헤헤거리며 졸졸 쫓아다닙니다. 물건 이것저것 주고 웃어주며 모르는 아기 아빠들한테 가서 자기한테 신경 좀 써달라는 얼굴로 활짝 웃는데 그때 마음이 찢어져 눈물 참느라 힘들었어요.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무덤덤합니다. 자기도 힘들다고 나 먼저 살자고 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 말종 쓰레기지만 아이 때문에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 한다 생각해서 일 안 터지게 참고 살았는데 어디 가서 눈물 안 흘리시는 우리 아빠. 아빠가 우셨답니다. 이젠 부모님 눈물 나게 하고는 못 살겠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하잡니다. 자기 핏줄 아니면 자기가 키울 필요 없고 자기 인생 아깝다면서요. 밖에 나가면 그 누가 봐도 전부 아빠 닮았다고 하는데도요. 기가 찼고 할 말이 없어서 하자고 했습니다. 친자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자기가 키운다는데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과 이혼할 건데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